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장동 게이트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기 마련이죠. 이제 꼬리가 잡혔으니까 몸통을 밝히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환 전 장관님 모시고 대장동 파티의 내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관님, 지금 이 대장동 게이트 몸통은 뭐 누구라는 것은 다 짐작은 하고 있지만 그 연결고리를 찾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뭐 각 신문들, 언론들이 연일 단독 보도, 특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조선일보가 이 대장동 사건을 터뜨려서 그런지 특종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또 전 이화영 의원이죠. 그분의 보호자가 된 이한성 씨가 화천대유 그리고 그 산하의 천하동인의 1호 거기 사내이사로 지금 밝혀졌어요. 그러면은 이 이한성 씨가 왜 거기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고, 이화영 전 의원 지금은 킨텍스 사장으로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또 이재명 경기지사 지난 선거 때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덕택에 낙하산으로 지금 킨텍스 사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한성의 정체 이게 뭔가? 우선은 이제 아까 그 몸통을 밝혀야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은 몸통이 먼저 나왔습니다. 꼬리보다. 그래서 몸통이 이제 다른 사건은 이제 되게 몸통이 숨겨져 있잖아요. 예. 아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몰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몸통이 먼저 나와서 내가 몸통이요 하는 사건은 이번 사건이에요. 그게 이제 이재명인데, 이재명이라는 분이 이번 이 사건은 유동규가 설계한 게 아니고 내가 설계한 거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몸통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몸통이 이제 돈 먹은 몸통이냐, 그냥 설계만 하고 이 정책적인 실패를 하는 몸통이냐, 그것만 남아 있을 그게 뿐이지. 이제 제일 관건이죠. 모든 사람들이 대충 짐작은 하지만 차마 말을 못하는 것이 돈 먹은 거 아니야? 이 얘기를 못하고 있거든요. 언론에서도. 돈을 뭐 직접 먹었는가, 이렇게 돌려서 먹었는가, 뭐 이런 것만 남아있지. 그런 아무 이해 상관도 없는데, 우리 선생님 지금 4,040억을 기억하잖아요. 지금 이 판돈이. 예. 1조예요, 1조. 그렇게 되죠, 지금. 어떻게 해서 1조가 되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제가 아니, TV 토론에 나가 4,040억이 있고, 거기에 또 2,350억 분양가가 있고, 분양. 그리고 또 자녀도 뭐 한 2천억이 있다는 거예요. 4천 얼마가 남아있는데, 거기에서. 자녀가 뭔가요? 아니, 분양 아직 안 된 것들. 예. 그런 것들 전부 합치면은. 언젠가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인가를 보면 4,040억이 배당금으로 왔고요. 배당금이죠. 그 다음에 땅 그 5개 블록을 매각해서 한 것이 4,500억. 2,352억 있죠. 아니, 그 4,500억으로 이제 나와 있으니까 오늘 이제 거기도 무슨 근거가 있고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8,530억인가요? 40억인가? 그렇게가 이제 나와 있고요. 그게 맞네요. 기존에 들어온 게 2,352억이고 지금 4천억을 얼마인가가 지금 분양으로 자녀분이 남아 있는데 거기서 수익이 더 또 한 2천억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전체적으로 8천억. 그리고 제가 어디서 자료를 보니까 그 이제 분양을 하는데, 분양한 것 가운데 아파트 몇 개를 몇십 개인지 몇백 개인지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협정서를 봐야 돼,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뭐 지금 박영수 딸 왜 7억 주고 6억인가 7억 주고 샀는데 지금 15억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뭐 분양만 되면은 거기는 이제 강남 비슷하니까 한 10억쯤 그렇죠. 로또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금액까지 합치면은 지금 한 1조가 되지 않는가. 뭐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1조를 말하자면 때려 몰아줬는데, 그 이재명 지사도 뭐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 뭐가 우선 뭐 7명을 위한
무슨 선정을 베푼 건 아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더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화영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이해찬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해찬의 보좌관 출신인가 그래요, 이화영이. 이제 그래서 강원도에서 국회의원 한 번 했고, 그리고 이제 17대 때 국회의원 했고요. 그때 보좌관, 그때 보좌관이 천화동인, 네. 천화동인의 1호 회사입니다. 예, 1호 회사에 약 지금 1208억 원. 1208억 원. 1208억 원을 배당받은 거죠. 그러니까 1호가. 예, 지금 1억 465만 원 내고. 그러니까 1208억 원. 1100배를 튀긴 겁니다. 1154배를 튀겨가지고 먹었는데 예. 지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예, 이제 예. 그래서 그렇죠. 2천억 정도가 돌아오는 그 회사의 대표가 이화영 의원의 보좌관이 거기 있으니까 보좌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차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누구나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그냥 보좌관이 아니야. 지금 이해찬이 너 먼저 가 있어라. 그래서 청탁을 해가지고 청탁이라고 안내를 해서 이재명한테 간 거예요. 몇 년 전에. 오래전에 가 있었죠. 그래서 이화영이를 글로 보내면서 사실 이해찬이 마음이 글로 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해찬이 이미 이재명으로 줄을 섰다는 걸 우리가 다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뭐를 했냐면 평화부지사를 했어요. 예. 이재명 지사. 예. 이분이 부지사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그러고 난 뒤에 뭐를 했냐면 킨텍스. 이제 킨텍스라는 게 지금 일산 거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전시장. 전시장. 우리나라 코엑스 다음 킨텍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임창렬이가 있던 자리예요. 예, 맞아요. 임창렬 지사. 그 양반을 빼고 예. 이화영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낙하산이라고 난리가 났어 그 지역에서. 예, 그런데 또 이게 좀 재미난 게 이 킨텍스 부지 그 근방에 장항동이라는 부지에 거기에 땅을 그렇게 또 이거 비슷한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산에 지금 난리가 나 있어. 시장이 땅을 헐값으로 이제 업자한테 주고 그 업자가 좀 그 턱도 없는 사람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 있는데 어떻든 이렇게 돼서 이재명 또 이해찬하고 관계가 있는 이화영, 그 이화영의 보좌관이 한 2천억 정도 아니면 지금 1,300 얼마가 벌써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됐으니까 이게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몸통이 서서히 이제 드러나게 되는구나. 아마 앞으로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돈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뭐 별의별 뉴스가 뭐 특종이 그냥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화영 전 의원은 지금 킨텍스 사장이지만 이해찬의 가장 측근으로 이렇게 그동안 다 알려져 있는 것이고 이재명과 이해찬을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보좌관이 화천대유 1호의 사내 이사 4명 중에 1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김만배가 지금 소환이 됐습니다. 네. 김만배. 예. 그다음에 이혜성. 예. 그다음에 이상문. 예. 근데 이상문 내가 지금 대표죠.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 세 사람이 지금 소환이 됐거든요. 소환 어떻게 해서 됐냐? FIU라고 하는 그 금융정보 분석원. 분석원에서 이제 돈 현금 찾아가고 뭐 들락날락한 놈들을 지금 체크하는 거에서 5개월 전에 걸렸단 말이에요. 걸려서 경찰에다 넘겼는데 그걸 5개월 동안 뭉갰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배당금 뭐 수백억 수천억 그 통장 가운데 현금을 찾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안 쓸 수가 없는 게 이게 만약에 차명으로 돼 있거나 그러면 야 좀 돈 좀 가져와라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주느냐가 문제가 된다. 예. 세탁이. 그러니까 조금씩 빼서 주고 뭐 조금씩 빼다 보니까 너무 잦은 이런 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총선 같은 게가 있었다. 만약에 만약 이화영이나 뭐 이런 분들이 다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뭐 후원금도 줘야 되고. 뭐. 이화영이도 지난번에 경선에서 떨어져 갖고 21대 지금 진출을 못 한 거 아닙니까? 용인 가변가 출마하려고 했다가요. 뭐 선의로 지금 우리 이재명 지사를 도우려고 그래도 돈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직접 걸리지 않도록 뭐 이력 저기도 계약서도 써놓고 별의별 짓을 다 했겠지만 찾으면 다 찾아지는 일이 발생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도 없는 사람이 등장할 겁니다. 이 돈 문제는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을 설계한 몸통인 것은 틀림없지만 돈의 몸통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거든요. 자칫하다가 이것도 명예훼손이다 뭐다 또 이재명 지사가 소송 거는 데는 또 아주 일가견이 있는 분 아닙니까? 본인이 고소 대마왕이죠. 그러니까 저도 당했고. 그래서 언론도 지금 그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또 쓴소리 잘하는 진중권 교수가 전 교수가 이 얘기를 딱 했더라고요. 화천대유 이걸로 치적도 쌓고 정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아주 직공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고소해요. 예. 근데 아니냐. 정치 자금을 받은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 관측으로 오면은 고소를 해도 괜찮죠. 의견이니까. 네. 의견. 사실관계가 아니고. 그래서 이재명 얘기할 때는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한성 씨가 이 화천대유의 그 1호에 사내이사로 있었다는 것은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 1호가 차명 투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죠. 지금 사실은 돈이 1,000억, 2,000억이 가는데 그게 한 사람 것이 될 리가 될 없고 수가 없죠. 여러 사람이 또 계약서도 썼는데 계약서를 밝히지 말기로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돈이 생기니까 이게 형제들 사이에도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 무슨 견물생심이 생겨가지고 이게 돈이 우리가 내가 6대 4로 했는데 저거 600억을 가져와야 되는데 저놈이 가지고 있다 떼어먹으면 어떡하는가부터 시작 밤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뭐 이재명이도 되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되어 있고 정치권에 누가 또 거기다가 짱을 박을 수도 있고 빨대를 꽂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꼬리가 하나가 나온 거예요. 몸통과 연결이 가능한. 그렇지. 그런 개연성이 보이는. 네? 그래 누가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나는 안 만났다 그동안에 안 만났고 전혀 뭐 만난 적 없다 그러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어 그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6호 이 조현성 변호사도 아주 의문의 변호사입니다. 조현성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금 이 얘기가 없는데 거기는 얼마짜리입니까 지금? 여기는 배당금으로 얘기해서 2,442만 원 넣고 282억을 가져갔어요. 너무 아니 그런데 너무 작은 돈 아니에요? 이 조현성 변호사는 아주 100억 200억은 우리는 좀 들어오질 않아. 사시 출신도 아니고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박영수 특검 밑에서 완전히 그 새끼 변호사라고 하잖아요. 그걸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조현성이가 거기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박영수는 그 고문도 했고 딸도 가 있고 이게 혹시 박영수의 자명 투자이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한성이가 거기 가 있는 거 보면은 1호 여기는 액수가 좀 크지 않습니까? 1208억 원이면은 뭐 대선 자금으로도 좀 넉넉하니 요새 같은 때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 뭐 여의도에 100만 명 모으고 할 때는 뭐 조 단위로 몇 천억씩 들어가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들어가도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니까 사람 도구 나누면 돈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아주 탁 찔러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또 지금 어제 김만배가 용산경찰서에 가면서 거기 지금 고문만도 한 30여 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형님들 좀 모셨다는 거죠. 형님들. 형님들 모셨고 뭐 대가성은 없는 거다. 그 법조계 그런 아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법조계 출입하면서 마음씨 좋은 분들 모셨다 이런 정도로 들어가고 더군다나 정치적 로비는 없었다고 했는데 우선 김만배가 473억 원을 인출을 한 거 아닙니까? 자기 회사에서. 그것도 지난해 총선 그 무렵에 현금을 하도 빼가니까 그 상부에 있는 사람이 직원이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현금으로 하니까. 그냥 수표로 하면 간단한데 현금 쉬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수표는 다 꼬리가 또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가져가죠. 그거 다 쎄하고
뭐 돈 좀 갖다 쟁여놓으면 거기서 싹 빼가고 하니까 화까지 냈다는데 이 우선 473억 원이 행방이 이것도 묘연해요. 본인은 그러니까요. 거기에 뭐 지주들 땅 토지 그 지주 작업원이라고 들어갔다 하는데 그것은 이미 지난해 들어갈 일이 아니지요. 지주 작업은 그 이전에 다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뭐 돈을 쓰려고 가져가다가 뭐 길에서 잊어먹었다든지 뭐 그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벌어진 일 가운데서 중요한 거요. 중요한 게 어제는 틀림없이 우리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곽상도의 아들의 50억에 꽂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몇 시간이 안 됐는데 지금은 천하동인의 그 1000억에 지금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화영이 뭐가 나왔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옮겨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다른 유튜브에서는 할 수 없는 그 문자인데 이렵 편주에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이렵 편주. 이렵 할 때 이렵 그 엽이 그 잎사귀 엽자입니다. 일렵 은폐할 때 패자야. 이렵 패목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거기 중국 그 좀 어려운 말이네. 그래. 저도 이렵 처음 패목인데 나뭇잎 하나로 눈을 가린다. 아 눈을 가린다. 패목. 예. 아. 그런데 이 지금 어제 곽서방 있잖아요. 곽서방의 아들 50억을 가지고 눈을 가렸어 어제 전 국민한테. 그래가지고 뭐를 했냐? 전주 경선을 먹었다고. 그거 하기 전에 터뜨렸거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봐라 국민의힘 게이트다. 쿠킹 게이트다. 쿠킹 게이트다. 이렇게 이제 몰아갔단 말이에요 어제까지. 그래서 이제 내가 어제 그 말씀을 야, 그건 나뭇잎 하나로 눈을 가릴 수가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얘기, 없다는 얘기를 또 낙엽 하나로 눈을 딱 이렇게 가린다. 아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그 고사성어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아, 그게 있네요. 이리업 패목이. 그게 이제 근데 이제 어떻든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뭐 이놈도 저놈도 막 했는데 내가 어제 가만히 보니까 그거는 뭐 한두 번 하면 사라지는 일이고 이 지금 곁까지는 지금 한 두 개만 지금 나가면 없어지고요. 원유철이니 뭐니 없어지고요. 여기에 그냥 본류가 그냥 무슨 단서가 하나가 있어서 뭐 돈이 하나가 밝혀지고 그런 거잖아요. 과거의 사건이. 이거는 1조 원을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군 일에 이렇게 많은 그 루트가 많고 조사할 게 많은 그거는 없는데 조사가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수익이 1조 5천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지금 이재명은 자기가 5,503억 원인가를 회수했다는 거고 공공회수 단군일에 최고로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길래 저 박원순이는 여기 삼성동 옆에 있는 거기 현대자동차한테서 얼마를 받은지 아느냐? 기여금으로. 그래요? 뭐 몇 조 받았나요? 그러면요. 1조 7천억인가를 받았죠. 1조 7천억을 이제 기여금으로 받고 물론 그 기반 시설 놓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근데 이제 지금 이게 경기도지사 경선을 할 때 그렇게 주장을 해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들여다 보니까 5천 매덕 중에서 온 게 없어. 그때 당시에 온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게 실제로 온 거는 아까 여러 번 논의가 된 것처럼 거기 터널 뚫고 길 뚫고 공원 만들고 하는 공원 2,600 얼마예요? 어차피 그건 공사하는데 다 들어가는 거니까 실제 기부 체납을 했다는 게 뭐 2천억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는데 그 돈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가 어제 밝혀졌죠. 그래서 그거는 권은희 의원이 그 자료를 갖고 찾아낸 것 같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1,830억이 순수하게 이제 수익으로 들어온 거예요. 1,822억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는 여기에다가 서민 아파트, 임대 아파트를 이렇게 지려고 했는데 그걸 민간으로, 민영으로 이렇게 해갖고 팔아먹으니까 분양가가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민 아파트를 피를 빨아가지고 그렇지. 이익을 남긴 걸 가지고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1조가 되는 이익, 이것은 민간한테 싹 가도록 설계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남시가 이익이 안 나니까 자기들이 은수미가 와갖고 3번인가 4번을 회의를 해갖고 이거 수익을 올려야 한다.
그러면은 이 방법이 다른 거다. 빚을 갚아야 되니까 빚을. 예. 그러니까. 원래 서민 아파트 부지로 된 것을 그냥 분양 아파트로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서민 아파트 1,200채가 날아간 겁니다. 예. 1,200채입니다. 자세히 보면.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예, 맞네요. 1,200채가 서민들한테 돌아갈 아파트가 사라지고 국민 임대주택 1,200가구. 예, 이게 그거를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걸 벌었다고 하면서 뺏어간 거예요. 지금 예. 상황이 이제 그런 거니까 그건 전혀 지금 회수했다고 볼 수 없고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지금 이게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경찰이 기소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해가지고 1심, 2심, 3심으로 해서 권순일인가요? 예, 권순일. 권순일 판사 손까지 간 거야 이 대장금 사건이. 제가 고소를 해가지고. 예, 맞아요. 그래 갔는데 이제 무죄는 무죄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대장동 사건을 모른다는 거예요. 대장동이라는 이름을 못 들어봤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대법원 판사가 지금 무죄를 때린 건데 그걸 어떻게 안 봤냐? 거기 무슨 뭐 유인인가 뭐 선화동인인가가 뭐 세 차례가 나오고 뭐 무슨 화천동인인가 뭐 화천대유. 대유가 뭐 몇 번 나오고 이게 나왔잖아요. 그런지만 알았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어제 그저께 보니까 그 전에 거기 1단지라는 데가 있는데 1단지 제1공단이라는 데 있는데 1공단하고 이거하고를 붙여서 지금 개발하는 문제가 진행이 돼서 그래서 1공단에다가 여기 좀 떨어졌는데 공단을 여기를 이걸 사유지인데 이걸 사가지고 여기다 공원을 만들어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김사랑도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김사랑도. 아니 그 땅을 강제 수용을 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거기서 이미 민영으로 개발을 하려고 민영업자들이 사업을 진행 중인데 수용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손해를 엄청나게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송을 해서 몇백을 물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공단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재판을 권순영이가 한 거야. 근데 그래서 그때 권순일이가 모른다는 거예요. 2017년하고 2019년하고 두 번을 했어요.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사건을 3번이나 해서 이 사람은 대법관인 대장동 대법관이야. 그런 분인데 그걸 대장동을 모른다고 하고 대장동에 있는 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간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제 지금 오늘 또 이제 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야, 이게 진실이 다 소환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 왜 대법원에 있으면서 5대5에서 왜 자기가 무죄 판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판사들이 거기 이제 재판연구관이라고 연구관들이 이거는 당연히 우리 대법원 항상 이런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했으니까 이건 그냥 다 유죄입니다. 선고 기각 이렇게 해서 올려보냈다는 거예요. 올려보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상한 논리를 몇 개를 만들어 갖고 자꾸 설득을 하니까 몇 사람이 기각으로 했다가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살리 구명운동 본부 대법원 판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이건 정말 말할 수 그러고 그 대장동도 모른다고 하면서 화천대유에 가서 고문으로 월 1,500만 원을 받았다는데 거기에 지금 50억 클럽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50억 받는 그래서 사람. 300몇 억이 지금 나간 거에 대해서 50억씩 나는 거. 거기에 한 사람이 이제 곽병채죠. 곽상도 아들. 그렇지. 근데 본인이 이제 직접 못 받으면 그렇게 아들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권순일이 같은 사람이 대법원 판사를 하면은 어디 도장만 하나 찍어줘도 어디 소송에 딱 하나 대법원 판사 이름만 올려줘도 최소 3천에서 5천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도장값이. 자기가 직접 가냐 안 해도. 그런데 여기 가서 1,500만 원만 받으겠습니까? 50억 클럽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건 이제 뒷돈으로. 아까 473억에서 고리. 지금 권순일 그 대법관이 한 역할로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0억을 줘도 아깝지 않죠. 그렇죠. 지금 아니 이재명의 그 정치적 운명을 연결한 거잖아요. 살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1,500만 원 너무 작다 그러잖아요. 김만배한테 간 게 외관상으로 4,137억이 갔습니다. 김만배한테 간 게. 근데 권순일한테 뭐 1,000억 준다고 무슨 아깝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야 만배야 그거 좀 더 드려라. 그랬겠지. 내가 준다고 하지 말고 이러고 싶은 심정일 거야. 그게 1,000억을 준다를 아깝겠습니까? 만배가 오지가 알아서 했겠습니까? 그래 이름이 만배니까. 예.
근데 저 이번 그 사건과 관련해서 또 하나 저는 의심스러운 것은 그 유동규가 이제 모든 실무적인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아주 핵심 꼬봉이죠. 근데 유동규가 2021년 올해 1월에 나오면서 그 정민용 변호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위례도 했고 또 그 남욱 변호사 밑에서 성남 도시개발공사로 들어가가지고 전략실에 있으면서 이걸 밀어준 사람이 바로 이 정민용 변호사거든요. 이 두 사람이 선생님은 이제 신문을 보니까 네. 그 스토리텔링이 잘 안 돼. 저만큼 저는 이제 하도 저놈들하고 유한 홀딩스를 만드는 거 보면은 맞아요. 여기서 뭐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그 사람 우리 캠프 사람 아니다. 근데 아니 돈 다루고 뭐 하는 사람이 캠프에 왜 나타납니까? 원래 핵심적인 이런 사람들은 저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김 장관님처럼 사람들 이렇게 잘 모으는 사람이 꼭 캠프 왔다 갔다 할 일이 저는 사무실 안 나가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여기도 왜 만들었냐 이 말. 이제 유동규라는 사람이 이제 지난번에 막 경기도 저기 호남 경선이 흔들리니까 이제 나가서 좀 해라. 나 잠적했다. 핸드폰이 없어졌다. 막 그런 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나가라 하니까 어디에 가서 하냐. 이 사람은 미디어 오늘이라는 그 매체가 있는지도 모를 거야. 거기 가서 인터뷰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누군가 했더라. 인터뷰 사주를 했어. 그래서 이제 그걸로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남욱을 모른다야. 모르죠. 남욱을 본 적이 없다. 모른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무슨 다시 JTBC인가 어디서 뭐를 밝혔냐면 남욱이가 그 정민용 그 변호사를 그 유동규가 있는 그 있잖아요. 성남 애들이 아니라 그 뭡니까? 저 무슨 대리입니까? 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에 보내가지고 거기에 취업을 시켜버렸어. 아예. 그러니까 남욱하고 이 유동규 사이에 메신저가 된 거예요. 그 전략실인가? 그거가 핵심이라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짜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정민영이라는 사람이 남욱하고 어떻게 만나는가에 대해서 기자들이 취재가 어려웠잖아요. 예. 그런데 그 경비실에 가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사람 내가 차도 내주고 매일 오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로가 또 뚫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유동규, 정민영이가 만든 유원 홀딩스의 정체가 아주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왜 올해 1월에 나왔겠어요. 그리고 그동안까지는 이재명 캠프에서 일하는 것. 그 사람이 무슨 조직을 하겠습니까? 무슨 정책을 만들겠어요? 돈 아니겠습니까? 돈. 저기 천화동인에 지금 뭐가 있나요? 몇 번 방이 하나 있나요? 그건 아직은 드러나지는 않았지요. 그러니까 근데 남욱하고 남욱의 아주 그냥 직계 후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남욱이 여기저기 꽂아놓은 사람이니까 뭐 다 자기들끼리 한 패밀리라고 봐야죠. 또 하나 저는 의심스러운 게 그 최태원 회장, SK 회장의 동생 최기원 여성 아닙니까?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인데 이 사람이 키넨 파트너스라는 데 돈을 626억 원을 빌려주었어요. 근데 이 키넨 파트너스가 화천대유 초기 자금 457억 원을 대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SK 최태원 회장은 이 정보고도 좀 가깝지 않습니까? 좋게 잘 지내잖아요. 과연 그래서 시중에는 화천대유 그게 실소유주는 SK 것 아닌가? 뭔가 그 정치 자금을 빨아내기 위한 뭐 아닌가? 의회도 있고요. 뭐 갖다 붙이자면 SK 증권이 지금 SK 증권이 금전 신탁을 하는 주관사가 됐잖아요. 아니 3억 5천을 금전 신탁 그 코딱지만한 돈을 해준 큰 증권사가 해준 이유가 뭐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지금 어디 지분에 들어가 있거나 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밝혀야 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 꼬리를 자른다고 해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살아나는 꼬리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선생님 제가 제 감각으로는 이게 대선이 끝났습니다.